대한민국 해군은 아직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 조약 때문에 비록 핵폭탄은 아니더라도 핵무기 범주에 속하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이 2026년부터 취역 예정인 최신의 잠수함들은 오히려 미국의 최첨단 핵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며 한 달 이상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칭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6개나 갖추고 있는 치명적 무기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국산화율이 8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일의 잠수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젤 엔진 기반의 기존 국산 잠수함이 아닌 완전한 독자 설계를 바탕으로 건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신의 잠수함이 왜 치명적인 해군 전력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오늘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3,000톤급입니다. 기존 2,000톤급에서 크기를 키운 주된 이유는 SLBM을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아닌 방식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방식이며 수직 발사대에 장착된 6개의 탄도미사일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현무4 계열이며 사거리는 탑재된 탄두 무게에 따라서 500에서 8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인 수소 연료 전지를 장착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신 잠수함의 동력 체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소 자동차의 동력 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연기관 대신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 스택, 수소 연료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모터, 이차전지 등 4가지 중요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 시 수소 연료 탱크로부터 퓨얼셀 스택으로 수소가 공급되며 동시에 외부 공기 중의 산소 역시 스택으로 유입됩니다. 스택 내부에서는 공급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촉매 표면에서의 반응에 의하여 전기를 발생하며 부산물로 생성된 물만 대기구를 통하여 배출됩니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 과정 중에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직접 모터에 전달되어 수소 자동차를 주행시키기도 하지만 2차 전지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2차 전지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자동차에 장착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는 역할과 함께 경우에 따라 높은 출력, 즉 자동차가 출발할 때나 가속이 필요해서 출력을 높여야 할 경우 수소 연료 전지 대신 리튬 이온 전지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소 자동차에 탑재된 리튬 이온 전지는 순수 전기 자동차에 비하여 용량이 작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발 혹은 가속 시에 주로 사용되며 충전량 감소 시 연료전지로부터 다시 전기가 공급되어 재충전을 하게 되므로 70에서 80kWh 정도의 용량을 갖는 순수 전기차에 비하여 20분의 1도 안 되는 1.5kWh 전후의 용량을 갖는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자, 이제는 수소를 저장하는 연료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2가지 대표적 방식은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저장하거나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으로 냉각해서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고압 수소 방식은 컨테이너 내부에 금속 물질, 고분자 그리고 탄소 섬유가 다층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에 기계적 강도가 아주 뛰어나지만 680기압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극성이 낮은 아주 작은 크기를 갖는 수소 분자 특성상 수소가스는 서서히 외부로 누출되는 리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속도나 농도도 아니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용 연료통으로 사용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간 보관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극저온 액체 수소 저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1에서 10기압에 해당하는 낮은 압력에서도 수소 저장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수소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 장치를 별도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 공간의 필요, 저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모, 투자비 증가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보일 오프 현상이라고 하는 수소가 서서히 증발하면서 날아가는 현상 때문에 장기간 보관 시 수소가 증발하는 문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소 연료 자동차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했으므로 연료전지를 탑재한 대한민국의 최신 잠수함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체 제작한 연료전지 기반의 잠수함 내부 구성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을 분해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각 컴포넌트들의 정확한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국산화 이전 디젤 엔진과 납축전지를 탑재한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토대로 설계되었으므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본 애니메이션에서 컴포넌트들의 위치를 예측한 것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과는 다르게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잠수함은 현재 독일과 대한민국만이 제작하고 있을 만큼 최첨단의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으며 탑재된 수소 연료전지 역시 대한민국의 버만 퓨얼셀에서 자체 제작한 국산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전지 스택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150kW급 연료전지 스택 4대를 탑재하여 600kW급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이 수치는 넥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출력의 6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주 높은 출력이 아닌 만큼 극도의 정숙을 요구하는 작전 시 잠복 혹은 저속 주행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료 저장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소는 수소 연료 탱크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으나 산소는 외부 공기로부터 직접 유입됩니다. 반면 연료전지 잠수함은 진공 상태로 단열을 유지하는 산소 연료통을 내부에 장착하고 있으며 영하 183도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하여 잠수함은 항상 수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은밀함을 요구하는 잠수함 특성상 작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버만 퓨얼셀에서 국산화한 액체산소 연료 보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는 어떻게 저장할까요? 이건 역시 수소 자동차와 크게 다른 점인데요. 고압 수소 탱크나 극저온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합금을 이용하여 수소를 상온 60기압 정도의 압력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장보고함에 탑재된 수소 저장 금속 알로이 역시 대한민국의 원일 T&I란 기업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2013년에 출원하고 2015년에 국내 특허 등록된 특허 내용을 보면 수소 저장 합금의 조성이 타이타늄, 지르코늄, 철, 바나듐,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조성이기 때문이어서인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국제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네요. 이러한 금속 합금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원리는 특허에 언급된 조성에서 압력을 10기압 정도로 상승시키면 그림에서 보듯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수소가 원자 형태로 흡착되는 형태를 띠게 되며 수소 저장 용기의 압력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저장 용기로부터 수소가 방출되면서 연료전지로 유입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은밀한 기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중에서 연료전지로 저속 운행을 하게 됩니다. 수소 연료 용기의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릴리즈된 수소가스와 저온 상태로 보관된 산소는 연료전지 스택으로 공급되며 이때 발생된 전기 에너지는 잠수함 후미에 장착된 모터로 전달되어 스크류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모터 역시 대한민국의 효성중공업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저에서 잠수함 작전을 펼치다 보면 정숙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을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 혹은 위험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료전지로 빠른 기동을 하기에는 출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잠수함 내부에 장착된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지금까지 취역한 대한민국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사용했으나 2026년 인도될 이봉창함부터는 대한민국에 30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기존 잠수함에 비하여 월등한 항속 거리를 고속으로 운항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연료전지용 수소 저장 용량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일의 잠수함과 본격적 성능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이 24.4MWh가량 된다고 하니 전기자동차 288대에 탑재되는 규모입니다. 실로 엄청난 용량이며 배터리 무게만으로 따져보더라도 150톤가량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는 탑재되지 않았으나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에는 장착된 디젤 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료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뛰어난 수소 저장 장치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액체 탄소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디젤 엔진의 에너지 밀도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잠수함의 위치 노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수면으로 떠올라서 공기를 흡입하면서 디젤 엔진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스노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젤 엔진의 회전력은 제너레이터의 회전력으로 변환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이용하여 2차 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젤 엔진을 탑재한 주 목적은 2차 전지를 충전하기 위함입니다. 아쉽게도 잠수함용 디젤 엔진 제작은 난이도가 높아 아직 국산화는 되지 않았으며 독일 MTU사가 제작한 엔진을 수입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K2 흑표전차도 많은 노력 끝에 현대 인프라코어에 의하여 국산화되었듯이 필요하다면 잠수함용 디젤 엔진 역시 국산화는 결국 이루어지겠죠. 바로 얼마 전 보도에서 나온 K9 자주포에 장착된 디젤 엔진도 독일의 MTU사에서 수입하던 것을 STX 엔진이 3년 만에 국산화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 먼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각각 개발된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5천만 명 남짓한 인구로 자원 하나 없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네임밸류를 갖는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왔던 우리 선배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으며 어려운 환경을 물려받은 후배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부디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호울 좋은 말 한마디로 넘기지 말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